지방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값을 더 장려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규제를 가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임차인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의 영향보다는 전셋값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셋값이 떨어지는 곳은 어떤 식으로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수요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짐을 보라고 하면 전셋값이 떨어지는 곳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집값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는데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집값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곳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마지노선을 건드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책적인 압력, 규제, 또 세금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거의 보이죠. 첫 번째는 지방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역적인 기반이 약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거나 아니면 일자리나 경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집값이 떨어지는 곳은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제일 먼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정부의 의도는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에 집중되겠지만 그런 쪽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보니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보합이나 상승 쪽에 더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방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값을 더 장려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규제를 가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임차인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의 영향보다는 전셋값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셋값이 떨어지는 곳은 어떤 식으로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수요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짐을 보라고 하면 전셋값이 떨어지는 곳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월세가 떨어지는 것은요, 월세든 전세든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수가 적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크게 점치는 이유가 임차를 해줄 집이 모자르고 결과적으로 임차인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은 보합이나 상승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중소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 대응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책을 펼쳤더라면 조금은 차별적으로 정책이 피부에 와닿았을 텐데 일률적으로 압박만 가하다 보니까 정책의 대응에 있어서 사람들이 크게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혼란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의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어떤 지역은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무의미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주 여건에 따라서 집값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이 떨어져야 될 곳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만 그 하락적인 요인에서 너무나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집값의 상승을, 집값의 하락을 지방도시는 너무나 쉽게 받는다라는 거죠. 굳이 정책적인 요인을 설명을 안 해도 지방은 수요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을 변동시켜야 될 요인이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하락으로 급반전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굳이 제가 어느 지역이 떨어지고 어느 지역이 오르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떨어질 곳은 사실상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아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설마 하시는 분도 있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 논리에만 접근하면 물량이 어느 곳에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죠. 당연히 물량이 많이 나오는 곳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의 이 상태가 계속 길어지면
똘똘한 한 채로에 대한 쏠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이 깊어지는 거죠. 지방의 중소도시, 또 수도권의 외곽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고 전셋값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원금 생각하지 마시고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후속 조치를 보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이런 양극화는 선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은 낮고 어떤 부분은 모자르고 이런 식으로 투자자나 실거주자가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뚜렷하게 한두 가지만 선택하셔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집값 대책의 아쉬운 점은 뒤로 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곳, 전셋값이 떨어지는 곳은 우선적으로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